차가운 새벽 지한나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옥상 위. 스코프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실루엣. 대영아, 우리 좀 도와줘. 애들 단체로 어디로 출동하는 거야? 손가락이 방아쇠를 조준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떨렸어요. 거래는 끝났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어째 그걸 알려줬어? 한나가 가장 최근에 조사하고 있던 게 뭐죠?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 총알 하나로 끝낼 수 있다면 난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멈추면 멈추고 끝까지 도망쳐. TV에선 연이어 속보가 쏟아졌어요. 경찰 약에 취한 채 시민 위협 공권력의 민낯 전직. 금메달리스트의 추락 등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메인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싸움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너 할 수 있겠냐? 화면 속엔 윤동주의 얼굴이 흐릿하게 잡혔고 흐릿하지만 확실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미지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뉴스 자막에는 경찰의 민낯 폭주하는 국가의 손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졌고 앵커의 목소리는 그를 마치 테러범 취급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도했어요. 보유함을 끝낼 격발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 보도 뒤에는 거대한 조작이 숨어 있었어요. 윤동주는 자발적으로 캔디를 투약한 것이 아니었고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는 납치된 상태에서 캔디라 불리는 신종물을 강제로 투약당한 피해자였죠. 그 캔디는 단순한 환각제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격성과 공포심을 자극해 극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위험한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윤동주는 그 상태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겁니다. 흉기를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주변에서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고 오히려 칼을 쥔 손은 오랫동안 떨리고 있었어요. CCTV 원본에는 그는 시민을 공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들의 고개를 흔들며 도망치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영상은 편집되었어요. 가장 자극적인 순간만을 클로즈업했고 동주의 눈빛은 왜곡되어 전 국민에게 공포의 상징으로 비춰졌어요. 이 모든 과정은 민주영과 그의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일부 언론사와 경찰 고위 간부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죠. 윤동주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실제로 방송국 내부에선 PD와 기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어요. 진짜 영상과 왜곡된 영상 사이에서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제작진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곧바로 상부에서 묵살당했어요. 자리를 잃은 기자 몇몇은 결국 사표를 냈고 그중 한 명은 특수팀에게 비밀리에 원본 영상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특수팀의 고만식, 김종현, 지한나 그리고 내부 제보자 몇 명뿐. 하지만 그 몇 사람은 이미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돌린 상태였어요. 언론, 경찰, 검찰, 정치계까지 민주형의 돈에 물든 거대한 권력의 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그 벽에 맞서 싸우는 건 단순한 수사나 체포 작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세력과의 전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증거로 싸우기로 했어요. 동주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 강제, 투약 장면이 담긴 CCTV 왜곡 보도와 관련된 지시 문자 모든 걸 확보해 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세상의 시선은 이미 윤동주 관계 어린 범죄자라는 인식을 굳히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동주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자. 그 말은 특수팀 전체의 다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무기로 다시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죠. 이 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피로 그리고 거짓으로 물들여졌어요. 하지만 끝은 반드시 진실로 마무리돼야 했어요. 그날 새벽 인성시 외곽의 폐허 같은 컨테이너 단지. 바람에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조차 위협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마기는 혼자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검은 후드를 눌러쓴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컨테이너 중 한 곳 앞에 멈췄어요. 그가 멈춘 곳은 외부에선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쪽엔 민주영이 불법 캔디를 숨기고 사람들을 가둬 실험까지 했던 비밀 공간이었어요. 마기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더니 미리 걸어둔 자물쇠를 살짝 열고 다시 조용히 닫았어요. 그 행동은 마치 스스로를 속이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10분만 버텨.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는 문틈 너머에 있는 윤동주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문 너머에선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동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마기는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눌러 확인한 뒤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시각 컨테이너 안. 윤동주는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웅크린 채 버티고 있었어요. 캔디라는 물이 체내를 뒤흔들고 있었고 시야는 흐릿하게 깜빡였죠. 그는 복부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목소리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넌 괴물이야. 끝났어. 포기해. 캔디는 그의 정신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동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삐걱하고 열렸고 불빛 사이로 김종현이 뛰어들어왔어요. 동주야. 종현은 곧바로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동주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고 그의 입술은 하얗게 발해 있었어요. 정신 차려. 제발 버텨. 그는 동주의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손끝에 닿은 동주의 살결은 너무나 차가웠고 숨결도 가늘었어요. 그 순간 동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아주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종현아.
그 한마디에 종현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마치 무너져 내리는 빗장처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고 동주를 부둥켜 안은 채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한 뒤 긴급 수술이 시작됐어요. 의사는 복부 손상뿐 아니라 뇌에 의심스러운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CT 스캔 결과 이전에 받은 충격으로 인한 펀치 드렁크 증후군 초기 증세가 확인되었고 캔디로 인한 신경계 혼란도 의심된다고 했어요. 말이 느려지고 단기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그 징조입니다. 의사의 말에 고만식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한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손을 떨었어요. 병실 안 의식이 돌아온 동주는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멍하니 떠 있었고 말 한마디조차 어려워 보였어요. 마기가 병실 문 앞에 조용히 나타났고 그를 본 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마기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어요. 미안해 널 그 지옥에 놓고 온 거. 동주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해 그리고 용서. 하지만 그 눈빛엔 또 다른 결심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결심. 그날의 충격은 단순한 신체 손상을 넘어서 동주의 존재 전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고통, 혼란, 배신. 그 모든 것을 견딘 끝에 남은 것은 부서지지 않은 의지뿐이었죠. 마기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단 하나의 믿음 민주영이라는 남자가 세상을 바꾸는 쪽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돈의 힘으로라도 부조리한 현실을 손봐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말이에요. 처음 그가 민주영을 따랐던 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사회 바깥에 내쳐진 인생 아무도 그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던 시절. 민주영은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말했어요. 이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듯 민주영은 마기에게 모든 것을 쥐어줬어요. 몸, 권력, 허용된 폭력. 그리고 마기는 믿었어요. 더럽더라도 세상에 균열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의 손에 묻는 피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재료가 되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단 한 장의 보고서였어요. 여성과 미성년자 대상 캔디 유통 확대 요청. 그 문서를 본 순간 마기는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저릿해지고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어요. 세상에 내던져졌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팔아넘기라는 명령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방식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우린 그 선은 넘지 않기로 했잖아. 그는 민주영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주영은 그저 비웃었죠. 선이 어딨어. 이긴 놈이 그어. 진 놈만 넘은 거지. 그날 이후 마기는 혼자였어요. 누굴 믿을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참여했던 악을 파괴하는데 그 삶을 다 걸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는 밤낮으로 움직였어요. 컨테이너 단지에 은닉처 민간 운송업체로 위장한 캔디 수송 경로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민주영의 카르텔은 수백 개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마기는 그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특수팀 앞에 섰어요. 그를 맞이한 건 고만식이었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다가 마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건 나도 끝나는 일입니다. 살아남을 생각 없어요. 대신 그 인간은 반드시 멈춰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자료를 내밀었고 밀수선의 항로와 도착지, 직접 찍은 영상까지 제공했어요. 민주영과 거래 중이던 3명의 검사 이름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마기는 혼자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는 속삭였어요. 나는 죗값을 치를 거야. 하지만 그 인간은 반드시 나보다 먼저 심판받아야 해.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누군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어요. 그것이 바로 악에서 빠져나온 자의 마지막 증언이자 정의의 불씨였어요. 동생의 처참한 몰골을 목격한 김석현. 그의 눈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종현 그를 보며 김석현은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던 종현에게 손수건을 내밀던 기억,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으로 동생을 안아줬던 날, 그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말렸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그는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심을 꺼냈어요. 석현아, 내 집은 다 줄게. 대신 동주 구해줘. 그 말은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김석현은 말을 잃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선 여러 가지 셈법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 판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커리어는 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과 권력, 그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석현은 형답지 않게 망설였어요. 그러다 종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형은 손해보는 거래 안 하잖아. 이번엔 사람 하나 구하는 거래야. 그 한마디는 김석현의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그는 늘 정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셈이 되지 않는 무언가에 가슴을 찔린 듯했죠.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3일. 딱 3일이다. 그 안에 끝내. 그는 그날 밤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발신자는 익명. 수신자는 경찰 내부의 양심적 인사였어요.
민주영 측의 주요 거래 장소 3곳의 위치, 활동 시간, 경계 수준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 넘겼고 동시에 동주가 인성시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안전가옥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 공간은 오래전 증거 은닉을 위해 사용되던 곳으로 감시망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장소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접근 가능했고 급한 의료 장비도 구비돼 있었어요. 김석현은 직접 열쇠를 종현에게 건네주며 말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의 눈엔 어딘가 지켜주고 싶은 형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싸움의 중심이었기를 바라는 듯 고개를 떨군 채 병원을 나섰죠. 그날 이후 김석현은 업무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압박을 넣고 경찰 내부 보고서에서도 해당 위치가 빠지게끔 편법을 썼어요. 그의 행동은 곧 의심을 받았고 몇몇 고위 간부들은 그를 불러 세웠죠. 석현 검사 뭔가 숨기는 거 아냐? 그때마다 김석현은 차갑게 웃었어요. 숨길 게 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죠. 그는 이중생활을 이어갔고 누구보다도 위험한 외주를 걷고 있었어요. 내부 감사를 피해가며 동시에 민주영의 눈을 피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내리며 종현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번엔 사람 하나 구하는 거래야. 그 말이 어느새 그의 좌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계산보다 사람을 택했고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단 한 번의 거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거래는 곧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단초가 되었어요. 재용 없이 모인 특수팀. 기억 속 그의 목소리와 웃음이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고만식은 말없이 잔을 들었고 한나는 조용히 동주의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우리 너무 늦지 않았겠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엔 각자의 방식으로 결심한 이들의 눈빛만이 가득했어요. 인성시의 아침은 또다시 싸늘한 소리로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정문 앞 연달아 도착한 응급차 4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학생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울부짖는 부모들,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촬영하거나 전화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교사 한 명. 그 소년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어요. 눈동자는 초점이 없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학생은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혈압과 호흡을 체크하며 캔디 투약 가능성을 말했을 때 현장의 어른들은 모두 멍해졌죠.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유통과 표적 확산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작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학교 측에 신고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아무런 지원이 오지 않았고 경찰서엔 담당 인원이 없다며 접수가 미뤄졌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곧이어 교장이 직접 구청에 연락했고 시장 비서실과 통화가 닿았죠.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장실에선 이번 건은 확대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역 언론사에 돌렸고 경찰서에는 단순 캔디 과다 복용 사고로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모든 흐름은 정광석화 같았어요. 불과 3시간 만에 사건은 일부 학생의 자발적 캔디 흡입으로 축소되었고 병원 입원자들 역시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 조치가 이루어졌죠. 아이들의 어머니 중 한 명은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는 캔디를 어디서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아요. 다들 입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목소리는 방송되지 않았어요. 해당 방송사는 민주영 카르텔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이었고 데스크에서 사회면 간단 정리로 편집해버렸어요. 검찰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직접 수사 요청서를 보냈지만 담당 검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에나 보겠다고 했고 민원을 접수한 시민센터에도 관할이 다르다는 회신만 돌아왔어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 도시는 지금 민주영의 것이다. 진실은 무너졌고 정의는 유보됐어요. 그 틈에서 고등학생들은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의 보호자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병원 복도에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시민들은 이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특수팀은 이 사건이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이 도시의 가장 어린 희생자들이 넘어진 자리 그곳에서 새로운 저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안나는 고요한 옥상에서 검은 긴 코트를 입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저 멀리 도시의 심장부 불빛이 화려한 고층 빌딩의 꼭대기를 조준하는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고 그 손엔 정밀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사격 자세는 완벽했고 스코프 너머의 실루엣은 정지화면처럼 정적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민주영의 비밀 회합 장소. 오늘 밤 그 안에서 치러질 거래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익숙한 그러나 지친 동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나야, 격발의 시간이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그 한마디는 결심을 다지게 만들었어요. 지안나는 총을 다시 조준했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떠올렸어요. 첫 출동 날 동주가 자신에게 했던 말. 너무 많은 걸 지우려 하지 마. 한 방이면 돼. 그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스코프 안에서 실루엣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상대는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민주영뿐 아니라 조판열 청장까지.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이 도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
지안나는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 찰나 시간은 멈춘 듯했고 총알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반동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도시의 심장을 겨눈 탄환은 운명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죠.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이 싸움의 새로운 시작이었단 거예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무전을 마무리했어요. 격발 완료. 다음은 너야, 동주. 누군가 쓰러졌고 누군가 도망쳤으며 누군가는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그가 돌아왔다는 건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누가 맞았는가? 돌아온 이는 누구인가? 마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동주의 선택은? 격발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